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위산 분비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항상 안 좋아요. 쓰리다는 얘기 자체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위산 분비가 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위산 분비가 촉진되는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은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산 분비가 촉진이 돼. 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게 되면은, 니코틴이 많은 거를 취하게 되면은 역시 또 위산 분비가 촉진이 돼요. 탄산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섭취했을 때, 청량음료 많이 먹으면 역시 이것도 위산 분비가 촉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속 쓰리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음식의 문제냐, 내가 음식을 위산 분비가 촉진이 많이 되는 걸 먹어서 내가 지금 속 쓰린 거냐, 내지는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속이 쓰린 거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 크게 보면은 속 쓰린 이유가, 그러니까 위장병이 시작되게 된 동기가 이 두 가지란 얘기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많이 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무슨 청량음료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음식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성격이 그런 성격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칸달곱달 하는 성격이고 별것도 아닌 거에 흥분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타고나게 좀 그렇게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자중자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하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느낌이 많아. 근데 그건 그냥 그 당시 느꼈을 뿐이지 막상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흥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120세 살아요. 왜 우리가 100살도 못 살고 가겠어요? 알면서 행하지 못하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누구는 안 하고 싶어요. 누구는 고상하게 안 살고 싶고 화 안 내고 참으면서 좋은 밥에 이러고 안 살고 싶어요. 현실이 안 되잖아요. 바빠 죽겠고 뭐 막 이러다 보면은. 예. 그랬을 때 스트레스를 억제해주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산 분비를 촉진하지 않는 혈자리가 있다. 그건 위장에 있는 혈이 아니라 스트레스랑 관련된 거는 간담이라고 하는 이런 장부요 경락인데, 족쇄 담경에 합혈인 양릉천이라는 혈이 있어요. 이 양릉천이라는 혈에다가 자극을 가하면은, 침뜸을 하게 되면은 위산 분비가 억제가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좀 진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혈자리가 양릉천이라는 혈이에요. 그래서 양릉천이라는 혈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위장에서 이렇게 유벽을 이렇게 싸게 해주면서 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혈자리 이름이 발등에 함곡이라는 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함곡이라는 혈하고 여기 두 군데다가 침을 놓고, 중안이라고 하는 데는 위장의 정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중안자리하고 위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족삼리라는 혈자리 두 군데다가 뜸을 뜨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중안하고 족삼리에다가 뜸을 뜨시고 양릉천하고 함곡이라는 혈에다가 침을 놓으시고, 이러고선 한 15분 20분 정도 있다가 발침을 하는 거를 한 일주일 정도만 하시면은 위산 과다가 있다든가 스트레스만 받았다 그러면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한 이러시는 분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치료의, 자가치료의 방법이 돼요. 물론 이렇게 해서 낫는다는 100% 보장은 못해요.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은 일주일 더 하시면 돼요.
왜냐? 아니 사람에 따라서 한 일주일만 해도 낫는 사람이 있고요. 한 2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맥시멈 여기서요. 최대한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3개월까지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속 시리고 막 이런 지가 얼마 안 됐어. 최근이야. 불과 한 달 이내야. 이러신 분들은요. 일주일이면 끝나요. 근데 내가 이런 지가 한 3개월 된 것 같아. 2, 3개월 된 것 같아. 올겨울부터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런 분은 2주를 해야 돼. 작년 내내 내가 힘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비교적이어야 돼요. 그렇다면요, 내가 속쓰리다는 것을 음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가 있을까? 나를 속쓰리게 한 누군가 상대가 있을까? 있어요. 스트레스라면 말이에요. 있어요. 아, 스트레스를 사람이 줍니까? 동물이 줍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아요, 자기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3개월을 해야 돼요. 즉 만성화된 상태다 그러면은 최소한 3개월은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요, 뜸을 뜨게 되면은요, 첫째 변화가 혈액의 변화가 제일 크고요. 침을 놓게 되면은 변화가 신경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효과 면에서 본다면은 침이 훨씬 좀 빨라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1침 2구 3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침이나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뜸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만성병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1뜸 2침 3약이 돼요. 이때 우리가 3개월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피의 변화라고 한다면 혈액의 변화는요, 기본적으로 적혈구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요. 적혈구의 수명은 약 100일에서 120일 정도 돼요. 3, 4개월 된다고요. 그러니까 3, 4개월이 돼야 혈액의 변화가 한번 일어나요. 그래야 내 몸이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좀 경과를 두고 보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경과를 두고 보자 그러면 얼마 있다 오라는 얘기냐면은 한 3개월 있다 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3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불편하다고 하는 증상들이 3개월 지나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데서 딱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걸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이거는 혈액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뜸사랑이 오셔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내가 좀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왔다. 내지는 내 가족이 어딘가 좀 안 좋아서 내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특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한 3개월 있다 봅시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3개월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내가 하면서 3개월을 기다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3개월 기다리는 거는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음식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요. 여러분, 고기가 나쁘다, 채소가 좋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누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고기가 맞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채소가 맞는 거지, 그냥 고기가 나쁘고 채소가 나쁘고는 없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뜸도요, 누구한테나 다 좋은 뜸자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뜸자리는 있어요. 그게 무국보양뜸이고요. 그거는 누구나 떠도 좋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뜸자리는요. 사람마다 달라야 되고요. 또 그 사람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무리 좋은 것도 2번 먹으면 싫고 2번 들으면 싫다 이런 말을 해요. 뜸도요. 딱 필요한 자리 이외에 나머지 자리는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맞는 자리가 또 있어요. 바꿔줘요. 된장찌개 먹다가 순두부찌개 바꿔 먹듯이 바꿔줘요. 네. 여러분이 뜸산행에 오셔가지고 1년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를 배우려고 오신 거지. 만약에 그냥 똑같은 자리에 계속 누구나 뜬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뭘 이걸 1년씩이나 배우고 있어요. 한 달이면 끝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왜? 왜 그렇게 변합니까? 라는 얘기는 오행이 변하잖아요. 자, 다시 우리 오행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상, 즉 소양, 태양, 소음, 태음 요 4개의 음양의 구조 속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토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면서 변화가 이루어진 거다. 이걸 우리가 오행이라 그러고 이럴 때 그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소양 그러면은 이 소양이 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태양이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꾸는 거예요. 이제 왜 이걸 바꾸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것이 토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들도 어떤 요소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얘를 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음을 뭐라 그래요? 소음을 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태음을 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가 하나 있는 거예요. 토를 뭐라 그러냐? 음과 양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타평의 상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상태를 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5가지의 엘레멘트,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가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오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겠지만 토는 나중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어떻게 해서 이 목과 토 구조라는 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4, 5천 년 전에 황하강에 용마라 그래요. 머리는 용이고 몸뚱아리는 말인 그러한 희귀한 동물이 황하강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누군가가 봤는데 등판에 뭐가 이렇게 점박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점박이 모습이 저 모습이고요. 저 모습이. 그러니까 저 모습이 점박이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이 점박이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냐 이거예요. 그 저걸 풀어보니까 보세요. 여기 하얀 점이 하나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까만 점이 두 개가 있죠. 네. 이쪽은 하얀 점이 세 개가 있죠. 네. 이쪽은 까만 점이 네 개가 있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저걸 뭐라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이 상자가 코끼리 상자라고 써 있지만 이거를 모양상으로도 봐요. 이 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동상 그러면은요. 동상 그러면 동상은 그 인물의 모습 또는 어떤 동물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야 우리가 동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상은 이 상자예요. 이 상자예요. 모양상인데 똑같은.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상징하는 걸 얘기를 해요. 북한산에 가면요. 치마바위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네. 네. 근데 치마처럼 생겼나요? 네. 아니요. 아니 치마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또 치마처럼 생긴 것 같아요. 비슷해. 또 무슨 거북바위도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근데 모습이 거북이처럼 생겼나요? 아니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생긴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냥 확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저 모습이 거북이의 모습이고 저 모습은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상이에요. 이거는 숫자가 저렇게 저기 뭡니까? 동그라미로 저렇게 흰 점, 검은 점, 흰 점, 검은 점 저렇게 숫자가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야. 수수께끼 같은 거야. 그래서 저거를 사진 찍을 필요 없어. 왜냐면 지금 저거 제가 오늘 강의 거는 복사로 다 했어요. 드려야 되는데 아직 인원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복사 중일 거예요. 1시간 끝나면 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록은 다 드려요. 그래서 요 상자가 그런 의미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수가 들어가잖아요. 수. 그죠? 글자. 네. 예, 아라비아 글자가 들어가면은 이걸로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상수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의 수학은요. 글자 1, 2, 3, 4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이거야. 그랬더니 우주의 탄생 비밀이 여기 있는 거야. 우주의 탄생 비밀이 이 하도라고 하는 그림에. 그래서 어떻게 있나 하고 봤더니 우주가 처음 생긴 건 뭐부터 생겼냐? 물부터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물이 먼저 생기고요. 네, 물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긴 게 뭐가 생겼냐? 불이 생겼다 이거야. 불. 그래서 이걸 물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 물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물과 같은 기운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떠마시는 물, 바라보는 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이고 물의 그 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불 그러면은 불의 속성을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서 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디스코장이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누군가가 먼저 들어갔다 나오면서 야 분위기 어때?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오늘 물 좋은데? 물 좋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그럼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그 안에 분위기. 남자들이 드글드글한데 물 좋다 그래요? 여자들.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게 야 오늘 물 좋다야 라고 하는 것은 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많았을 때에 야 오늘따라 이 나이트클럽에 물이 좋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 왜 물이라고 그랬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열받으면요 여기서 뭐가 탄다 그래요. 불나는 것 같다.
불길이 타는 것 같다. 나 화병이야.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여기 불이 났어요? 불 났어요? 안 났지만 불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타오르는 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물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인류가, 이 지구가, 우주가 처음 탄생할 때 어떤 기운이 먼저 만들어졌냐면 물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가 불의 기운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나무와 같은 기운이 만들어져요. 나무와 같은 기운이. 나무 기운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걸 우리가 곡직이라 그러는데요. 뿌리만 박았다 그러면 뛰쳐나가는 게 나무예요. 그래서 얘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프링 같은 기운이거든요. 스프링. 네. 뭐 스프링을 영어로 얘기한다니까 좀 우습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어예요. 왜? 용수철을 스프링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샘물도 스프링이죠. 봄도 스프링이죠. 참 그 영어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참 아주 이것도 아주 좋아요. 보세요. 그러면 느껴보세요. 용수철 튕기면 나가요, 안 나가요? 그 다음에 그 용천수에서 물이 막 나올 때 처음 샘솟는 물, 그게 스프링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봄이면은 삼남한상이 막 이제 막 피잖아요. 그럼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잖아요, 이렇게.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목이라. 이게 목. 그럼 이런 걸 느낄 때 뭘로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 귀로 느낀다. 2번 코로 느낀다. 3번 입으로 느낀다. 4번 눈으로 느낀다. 눈. 예, 맞아요. 눈으로 느끼기 때문에, 눈으로는 봐야 되는 거죠. 눈은 보는 거잖아요. 보기 때문에 봄인 거지. 왜 우리가 이 계절을 봄이라 그래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어떤 기운이, 네 번째 기운이 나오냐면 금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금의 기운이. 그러면 금의 기운이 딱 나올 때는 이거는 어떤 상태의 기운이냐면은 더운 열의 기운이 떨어지는 기운이거든요. 얘는 올라가는 기운이야. 나무처럼 막 뻗어나가는 기운인가 하면은, 그래가지고 봄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여름이잖아요? 여름. 열렸다는 뜻이에요. 여름이. 그래서 여름인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면은 열매가 열리진 않았지만 이파리가 무성해지면서 아주 수목이 울창한 거잖아요. 이게 다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에요. 그러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음막 안으로. 그래서 갈무리 한다 그래서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 얘는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은 fall이야. fall. 가을을 autumn 또는 fall이라 그러는데, fall이 뭐냐면 또 폭포라는 뜻도 있어. 폭포가 떨어지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예요? 가을의 기운은 그런 기운이고, 그래서 가을을 가지고요 죽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가을이 되면 이제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인생이, 또 다른 생명체가 거기서부터 또 태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다시 근본의 물질인 수기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에요. 저장하고 있다가 저장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각자가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 각자의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엘리멘트들이 상호 잘 균형을 맞추려면은 누군가 하나가 변화를 시켜주고 조정을 시켜주고 화합을 시켜주고 하는 리더격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오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이 목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눈으로 아까 본다 그랬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조건 나무와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죠. 뿌리만 막았다면 막 나가요. 이런 기운을 가진 똑같은 기운을 가진 장기가 안에 있는데 그 장부가 누구냐면 간이에요. 예. 그래서 간 기능이 항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욱하고요. 성격이 급하고요. 이렇죠. 예? 그리고 눈썰미가 있고요. 눈으로 잘 보니까. 네. 그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근데 굵은 머리는 아니고 잔머리고요. 깊이 내공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의 표로 표현하면은 얘는 음중의 음이고요. 얘는 음중의 양이라 해가지고 얘를 소양이라 그러는데 음은 기본적으로 음이 감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소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감춰진 상태에서 양이 나온 거예요. 자, 봄의 계절을 봐요. 아직 밑에는 춥잖아요. 땅은 얼었어요. 저 밑에는 지금 겉만 지금 녹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요걸 소양이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는 아주 화끈하고 막 이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음흉한 사람이에요. 자기 계산 다 해. 겉으로는 아주 쿨한 척해.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약간은 뭐예요? 양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의 기운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속에는 여자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자 같은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쫀쫀해야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쪽은 뭐예요? 태양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우리 몸에 장부로 놓고 보면 어떤 거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아니면 얘는 심장이에요. 심장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불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손발이 찬 사람이 있어요. 손발이 차고 막 이런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손발이 찬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심장에서 열을 다 내보내줘야 되는데 심장이 이렇게 뜨겁지 않으면 저 끝에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심장에서 먼 데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심장에서 먼 데는 어디예요? 손과 발과 그 다음에 하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복부가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거나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0% 심장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로 심장 때문이고요.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발이 뜨겁고 하는 사람들은 심장에 열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을 만들어내는 주 장부가 누구냐면 심장. 또 그런가 하면은요, 얘는 폐예요. 폐. 얘는 폐야. 폐기 때문에 어떠냐 그러면 폐가 금의 기운이 떨어지는 기운이에요. 근데 얘가 떨어지지 못하고 이 정상적인 거는 여기서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뜨리는 기운이거든요. 가을이니까. 그래서 시원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기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침하고 천식기가 있고 가래 끓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 기운이 떨어지지 못하고 위에서 멈춰있는 스테이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어떻겠어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